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다우는 0.27%, 나스닥은 0.07%, S&P 500은 0.13%, 그 다음에 러셀은 0.45% 정도 하락이 됐다. 막판에 조금은 하락세가 좀 깊었죠. 아무래도 내일 FOMC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이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하루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매별로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던 종목은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죠. 전장이 계속해서 길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다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올랐다. 근데 저번에 많이 올랐던 중심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내일에 관한 그런 관망세 아니면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13% 하락한 6,60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지금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뜨리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뜨리봉까지 되고 있으니까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내일장에 약간은 또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꺾인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약간의 지금 이제 눌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만약에 주가가 좀 꺾인다 했을 때 내려올 때 50 미만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씩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짧을 때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오늘 장에서 조금 0.27% 하락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쓰리봉을 치면서 조금 꺾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꺾인다는 것 자체는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꺾인다는 상대적인 강도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가 조금은 부족해지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은 내려올 때마다 지금 담아서 들고 가는 전략이 배우고 있다. 그래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힘이 부딪히니까 좀 떨어질 때가 있겠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급락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의 일단 일부적으로 본다면 약간의 눌림목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관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셀도 조금은 힘이 없는 가운데 있죠.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자, 내일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면 이제 소형주가 다시금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값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은 0.39% 상승한 3,693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값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자,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 금값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더불어서 달러 지수는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고 있고, 저점까지도 깨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재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지금 이제 금이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다면 좀 길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는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고 금값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달러보다는 금 쪽에 일단 또 많은 시세가 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통화 자체에서 금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달러로 시중에서 돈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값이 상승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FOMC의 연준 발표가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수년 만에 가장 이상한 연준 회의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한 0.25% 정도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근데 점도표에서 어느 정도로 앞으로 예측을 할지, 세 번 정도 될지, 아니면 올해 세 번, 내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네 번이 될지, 아니면 다섯 번이 될지, 그거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3.5%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3.25%까지 좀 내려올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의 점도표. 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연준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독립성을 해치게 되면 결국은 일단 부메랑을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부메랑이 언제쯤 올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번 6월 달에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 걸로 또 봐야 됩니다. 2016년도께 적어도 일단 이제 3.5 정도는 일단 예측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만 내려와 준다면은 차츰차츰해서 주가 자체는 일단 상반기라든지 중반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드 와치를 본다면 요번에 일단 금리 인하가 한 96%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10월 달이 있죠. 요때가 한 76%, 그 다음에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71%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올해 들어서 한 3번 정도는 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26년도 3월 달, 2026년도 6월 달 요때 가서 조금씩 일단 금리 인하가 자, 한 번 더씩 일어나지 않겠는가, 총 한 5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3.5%까지 예측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온다면 은 크게 일단 주가가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자, 요번에 일단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논쟁을 일단 가져야 되는데 한 3가지 정도를 갖다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름에 일자리의 성장 둔화는 얼마만큼 우려스러운지, 만약에 일단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다음 속도 있게 내리게 되면 주가 자체는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책 입안자들이 얼마나 빨리 금리를 갖다가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할지, 몇 번 정도 일단 내리면서 어느 정도 3% 중반까지 가져갈지, 현재 환경에서는 설정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인플레이션을 갖다 초점 맞추는지, 고용에다가 초점 맞추는지, 심리에다가 초점 맞추는지, 소비에다가 맞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또한 정치적인 연극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연준 의장의 후임자로서 공개적으로 지명된 후보가 11명 정도 되고 있고, 해외에 참석할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독립성을 회치면은 이런 것들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소매 판매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치가 0.2%인데 요번에 0.6%로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자, 그렇게 나왔고 저번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어거스트하고 줄라이 있죠. 7월하고 8월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토를 제외한 것들은 조금 더 많이 일단은 소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토는 저번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관세가 분리 안 분리 했으니까 아무래도 오토가 많이 팔렸죠. 지금은 조금 오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너럴 멀천다이즈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저번에는 플러스인데 요번에 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좋게 나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소매가 좀 많이 일어나는지 좀 깊이 있게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 소매란지 음식 있죠. 그 다음 자동차 부품이란지 이런 것들이 저번보다도 전월보다도 좋았고 전년보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음료 있죠. 이런 것들도 그로서리 이럴 때 0.3%, 3.7%로 좋았고, 어류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좀 좋았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유품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 음식 서비스 이런 쪽으로 조금씩은 늘어난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비점포 소매업 있죠.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 음식 서비스, 의료 부분 이런 것들의 트렌드 중심 아니면 이런 산업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건축자재라든지 주유소, 일부 내구재 이런 것들의 경기에 대한 민감형 이런 것들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행동,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라든지 온라인 채널의 의존도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유통 모델은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 심리는 상당히 위축돼 있고, 총소득은 좀 감소되고 있으면서 저축액이 축소되고 있고, 고용 불안 등 필수재 중심의 소비 집중, 그 다음 비필수재는 좀 외면하는 그런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나쁜 모양은 아닌데 필요한 것들만 현재로서는 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GDP 성장률 한번 보시게 되면 3.4%로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번에 일단 3.1% 되었는데 상당히 일단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그 자체가 경기가 큰 폭으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가운데 있죠. 조금은 더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겠지만은 경기 자체가 완전히 꺾여서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0년물에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낙찰 금리는 4.613%였죠. 자, 그 정도 되었고, 저번보다도 조금 일단 금리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응찰률은 2.54배였고 저번에 2.48보다도 수요는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규모는 한 180억 달러가 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간접 낙찰률이 저번하고도 조금 더 높게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외국에서의 수요가 조금씩은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접 낙찰률도 조금은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돈이 절대적으로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준다는 이유 자체를 본다면은, 그래서 중기채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사주고 있는데, 장기채 30년물 이상을 갖다가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CD은행에 따르면은 이러한 주식들이 역사적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저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 자, 그건데, 자, 거기에 따른 답은 좀 조건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연방기금의 감소라든지 선행금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파른 금리 곡선과 근본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 하락한다면은 주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수익률 곡선이 가파질 가능성, 그리고 긍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경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나와준다면 성장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T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아무래도 좀 좋게 나왔을 때 경제 데이터가, 자, 그럴 땐 2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4.2%의 수익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보시면 도큐사인이 있고, ELF 뷰리라든지 갭이 있고, 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RX 있고, 그 다음에 썬런 있고, 에코스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자, 골라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일단 따져보시고, 그냥 차트 모양이 아름답게 일단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승의 추세에 있는지, 자, 그런 것들 다 따지시면서 밸류에이션을 아직 낮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다 따져서 직접적으로 일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아무래도 차트가 우상향되고 있는 것들, 그냥 직전 고점을 돌파되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해야 아무래도 주가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지금 통신주 에코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들어 200% 이상 상승을 했고 분기에만 150% 급등을 했다는 거겠죠. 스페이스X에 170억 달러 규모의 주파수 라이센스를 매각액으로 합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02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썬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는 일단 지금 쌍바닥이나 들이바닥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추세는 좀 좋은 편에 있고, 자, 그렇다면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애뉴얼로 봤을 때 1.28 정도 됐던 것이 EPS가 0.83 약간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조심할 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조금씩은 증가되는 모양이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따져보시고 깊이 있게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무턱대고 신문에서 이야기한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히토리 주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토리 주식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다. 차트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회사 MP 머티리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유일의 대규모 히토리 광물 생산 업체로서 고강도의 연구 자석의 필수 요소인 히토리 산화물의 전 세계 공급량의 15%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 히토리 공급망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자석은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풍력 터빈, 스마트폰, 방위 시스템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본 요소가 되고 있다. 즉 말해서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현 행정부는 중국이 세계 최대 공급국이자 이 거점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필수 광물에 대한 국내 공급망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 정부는 JP 모건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우선주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이런 데 4억 달러 갖다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다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이제 그 고점 위에서 놀고 있죠. 정말 60불대를 돌파하면서 60불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조금 일단 눈여겨 보시면서,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 2026년도가 되면 좀 양전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 예정되는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금값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 3%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인하할 경우에 있어서는 금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주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악재는 금값이 계속해서 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금값이 뛴다는 이야기는,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자,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증가되면서 고용이 내려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초반의 증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때 우리가 금값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시면서 자,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연준이 8월에 물가 상승률이 연율로 봤을 때 2.9%가 고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비용을 갖다가 금리를 인하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원자재 분석가들에 따르면은 25년 동안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때는 금값이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금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완화 기간 동안에 금은 연간에 약 13%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금값이 온스당에 한 4,0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지금 이제 3,729달러까지 형성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앙은행들이 있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보다는 더 많은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트럼프가 아무래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해서 부추기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면 금값은 불안하기 때문에 금으로 모이는 그런 지금 관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좀 플렉시블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2020년도 중반기 이후부터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켓워치의 내용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인 간섭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걱정하게 만드는 큰 위험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국채와 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들,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만약에 좀 많이 플렉스를 되면서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는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정말로 정치적인 압력의 징후에 일단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금리 인하를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정말로 일단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시장이 추가 약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단기금리를 갖다가 25bp 정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아무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한 번에 본다면은 25bp 포인트 갖다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금리 인하가 없다.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 리사 쿡이 계속해서 연입되면서 해임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갖다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에서 만약에 출렁거린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씩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갖다가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저 고를 때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면은 내려온다면 난 그때는 일단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하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때 많은 차이가 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한 번은 또 플렉시블하게 좀 꺾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연준의 모든 결정이 정치적인 압력에 대한 항복으로 이어지는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 새로운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금리는 내려갈 수가 있는데 장기금리는 도리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그래서 30년물 같은 경우는 기간 프리미엄을 더욱더 많이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가 발작을 하면서 더 뛸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새로운 위험으로서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50베이스 포인트 정도 삭감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필요성 보다는 정치적인 압력에서 더 많이 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가가 더 많이 뛰겠죠.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버블이 더 빨리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온 만큼의 반드시 일단 그 보상으로서 꺾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금리 인하 자체가 정치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의 아웃소싱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주식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코이버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이버, 네비우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AWS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향후 몇 달 동안에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코이브 자체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시장 수익률에서 시장 수익률 초과로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워크로드를 위한 클라우드의 인프라 제공업체의 투자 의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개월의 목표 가격을 갖다가 $180로 새롭게 설정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던 이유들을 본다면 특별히 엔비디아로부터 최소 63억 달러에 상당한 주문을 갖다가 수주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7% 이상이 급등이 되었고, 자,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의 주요 제조업체인 인텔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가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서 다른 것보다는 시장 수익률의 초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GPU AAS 있죠. 저거 자체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전에 더 큰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GPU는 AI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중요한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일단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GPU AS의 사업 자체가 2025년도에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서 성장되면서 2030년도에는 3천억 달러 규모가 성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특별히 오픈 AI의 RPO 있죠. 일단 뭐 수주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의 증가가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의 사업 이전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주 잔고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라클의 RPO의 급증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고하는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출시 기간을 단축하려는 욕구를 고려할 때 하이퍼스케일러 고객들이 다른 기업의 클러스터를 갖다 구축하고 리스백을 갖다가 하는 관행을 갖다 크게 늘릴 것이다. 이런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GPU의 공급에 대한 가직성의 증가, 그 다음에 가장 큰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련된 수요로 인해서 이익이 얻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재 모습에서 콜 리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다수는 일단 15명 보유고 이제 8명만 일단 강력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보시면서 계속해서 가야 되겠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을 일단 우리가 측정해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때서 많이 올랐죠. 2.82% 상승한 421.61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N자로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물량을 털 필요가 없겠고, 자, 만약에 정말로 털고 싶다 했을 때는 직전 고점이 있죠. 자, 485불 때, 500불 때를 넘기기 전에 고를 때 물론 일부 익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먹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일부 익절하고 뭐 10에서 15% 어떤 분들은 25%까지 되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이 눌리고 나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 바로 일단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가 다 틀 필요는 없겠죠. 장이 가고 있을 때는.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신 분들 한해서는 뭐 25%, 나머지는 뭐 10%, 15% 정도 일단은 물건을 가지시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시금 일단 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입장에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털 필요가 없겠고, 턴다 하더라도 고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또 강하게 또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길게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 안에서는 굳이 뭐 약간의 일부는 익절한다 하더라도 다 털 필요는 없겠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가야 되겠고, 일단은 주식은 아무래도 일단 길게 들고 가는 사람이 일단은 성공하게 돼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도 많이 올랐죠. 5.33% 상승한 62.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30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 내려온 폭이 좀 깊었죠. 자, 아무래도 한 2%, 3% 가까이 좀 내려왔다가 다시금 일단 반등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매매를 한다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60불 됐으니까 이제 털어야 되겠다. 자, 그런 식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회사 자체가 일단 잘 가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들고 갈 때는 한없이 들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다. 지금 여기가 고점인지 아니면 더 가세가 고점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올라가서 이렇게 N자로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털 필요가 없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80불 때까지 일단 갈 가능성도 있겠고 그 이상을 일단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 되면 약간 일단 밸류에이션의 조정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게 적자 기업에서는 일부는 익절하고 다시금 일단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신 다음에 자 주가가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굳이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때 있죠. 올라가서 어깨가 이렇게 무너질 때 있죠. 요럴 때 일단 한 번에 일단 익절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제 어느 데가 고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점이 완전히 꺾이고 나서 어깨가 꺾일 때, 자, 고를 때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자,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겠고, 중요한 것은 주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모아서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일단 크게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지, 이걸 갖다 매매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하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먹는 거는 별로 없고, 자, 나중에 일단 남들이 올라간 것만 쳐다보게 돼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필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일단 N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스보다는 삭스를 갖다 하지 않는 이유 있죠. 자, 3배짜리 갖다 했을 경우에는 들고 가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들고 가는 것만 쉬우면은 들고 가는 게 문제가 없는데, 자, 이렇게 꺾일 때, 자, 이렇게 꺾일 때, 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조정이죠. 조정인데, 이거 조정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게 견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얘가 5% 빠지면 15%, 10% 빠지면 30% 이렇게 빠지니까 견디기가 힘들겠죠. 얘들은 조금만 빠져도 뭐 크게 문제없이 들고 가면서 이렇게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하고 털어버리면 그때부터 다시금 반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쉽지가 않고, 자, 물론 강심장이다 했을 때는 들고 가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자, 이런 것들을 해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버버리면서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가 꺾이는지 그런 게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크 있죠. 자, 요런 아무래도 캐티 우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에서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있죠. 자, 그럴 때, 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이 이렇게 두 번 꺾일 때 있죠. 보면 쌍봉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보통 보면은 상당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종이고, 자, 아직까지는 버블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버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130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있죠. 자, 그럴 때 돼서 사람들이 다 환호를 지면서 소리 지를 때, 자, 그럴 때가 버블인 거지. 지금 자체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는 버블일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은 버블보다는 사람들의 실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버블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한 중반기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사람들 일단 광기로 들어갔을 때, 자, 급격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꺾일 때, 저 오를 때를 자세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 버블을 알 수가 있다. 그때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고, 지금은 버블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실적이 더 많이 일단 향상되면서 올라가는 장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